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오랜만에 일상 IT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일상 IT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제품에 대한 리뷰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듣고 계시는 것처럼 한 주간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뉴스. 마지막으로 손정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위클리 뉴스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관련한 이 뉴스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디오 클립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오디오 클립은 거의 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쪽에서는 귀로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한 주에 한 번 정도씩은 정리하시는 시간으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IT에 대한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흥미로웠던 소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골라봤던 거는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테이블 오더라는 서비스를 정식으로 내놨습니다. 테이블 오더,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서 주문을 바로 할 수 있는 서비스죠.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QR코드만 인식해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부를 필요도 없고요. 결제도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언제 국내에 도입이 될까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만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도입이 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자, 테이블 위에 전쟁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만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쪽에서도 작년부터 테스트를 해서 이제 강남역 일대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카페에서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카카오 챗봇 주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의 싸움인데 여기서 봤었을 때는 지금 네이버에서 밝힌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들은 항상 근처에 있는 맛집을 검색할 때 네이버에서 검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오더가 가능한 식당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테이블 위에 QR코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QR코드를 스마트폰에서 인식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메뉴판이 뜨겠죠. 그 메뉴판을 보고 난 다음에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역시 카운터까지 가실 필요가 없이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되겠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혹시 펜션을 예약했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생겼었을 때 예약이라고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미 네이버에서는 몇 년 전부터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근처에 있는 맛집들을 찾고요, 예약할 수 있는 기능까지 선보였었어요. 이제 그걸 오프라인으로 제대로 가지고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사용할 때도요,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선 오너분들의 경우라면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이버 예약 파트너스 센터에 들어가셔갖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네이버 QR코드가 담겨져 있는 웰컴 킷을 받으실 겁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봐야 되는데, 생각해보면은 작년에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로 활성화시켰었을 때 젊은 사장님들, 우리 사장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키트를 보내줬어요. 세울 수 있는 입간판 키트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세워놓고 나서 바로 찍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테이블에 스티커 형식으로 붙여야 되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정착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기사가 더 연관이 되는 거는 2주 전에 네이버 페이가 200만 원에서요,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됐었습니다. 현재도 여러분들이 네이버 페이에 미리 충전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사시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 적립을 해주죠. 이런 것들 적립을 통해서 200만 원 이상도 적립이 됐다가 200만 원에서 금액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구도예요. 그렇다면 네이버의 노림수가 뭔지가 슬쩍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썼을 때 음식점에서 여러분들이 결제를 했는데요, 카드 포인트가 쌓이는 것처럼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쌓아주는 거죠. 이쪽으로 활성화시키고 싶은 게 네이버의 목표예요. 다만 여기서 넘어야 될 벽이 하나 있죠. 우리가 네이버 페이에서 충전한 금액만 쓰게 한다라고 한다면 매번 충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스타벅스와 비슷해집니다. 약간 귀찮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즉시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카드에서 충전이 되게 하는 방법,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즉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카드에서 결제 처리가 돼서 빠져나가게 되는 방법, 이게 바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11월 달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오픈 준비 중에 있죠. 그게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세상이 바뀌게 될 텐데요. 자, 이번 주 소식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네이버 오더 발견하시게 되면요, 꼭 한번 저랑 같이 써보시는 걸로 하시죠. 자, 오늘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위워크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위워크의 대표 애덤 뉴먼이 있었었죠. 굉장히 잘생긴 미남자고요. 몇 년 전부터 여러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기업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위워크가 이미 국내에도 몇 곳이 있죠. 서울역에 있는 위워크라든지, 종로타워에 있는 위워크라든지, 을지로에 있는 위워크라든지,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그 규모에 놀라게 되세요. 우리나라의 다른 공유 오피스들은 사무 공간을 좀 넓게 빼고 공용 공간들,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잡아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위워크는 이상하게도 마치 스타벅스와 같은 공간처럼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아무데나 앉아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탁구도 칠 수 있고 다트도 던질 수 있고 심지어 노래방 기기까지 갖추고 있죠. 맥주도 24시간 주죠. 물론 맥주 떨어지면 안 나와요. 뭐 그런 서비스를 해주기는 하는데 자, 바로 그 위워크가 상장 준비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장이 흔들렸어요. 왜냐면 실적이 부진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기 시작했었고 두 번째가 바로 CEO에 대한 리스크였었습니다. 요즘에는 오너 리스크가 워낙에 크죠. 우버의 대표가 그랬었고요. 그렇다면 이 대표 애덤 뉴먼을 퇴출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건 누구냐? 바로 소프트뱅크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서 꽤 많은 돈을 투자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습니다. 도대체 성장 가치가 있는 회사인가? 너무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었는지 실적 악화와 더불어서 내보낼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자진 사퇴를 했네요. 자, 그래도 그만둔 건 아닙니다. 약간의 회장직 같은 명예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전반에 관여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직책과 자리는 지키고 있죠. 창업자가 쫓겨난 일들 너무 많이 스티브 잡스를 따라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잡스처럼 다시 돌아와서 회사를 부흥시키는 일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 위워크는요 2010년에 상장이 됐었고 전 세계 59개 도시에 273개 정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이거 덕분에 굉장히 많은 다른 회사들이 생기기도 했었죠. 뭐 베이징 쪽에는 퍼워크라는 것도 제가 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리스크가 뭐였었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라는 얘기도 있었었고요. 이스라엘로 가는 전용기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마리화나를 피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계 좀 다르죠. 어느 주에서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CEO라서 키를 맡기기에는 좀 애매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위워크는 원래 연내까지요. 지금이 9월달이니까 앞으로 남은 3달 동안에 더 열심히 해서 상장 예정 중이었습니다. 한 번 더 상장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CEO의 퇴임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게 되었고요. 아마 내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워크가 과연 내년에 또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전략을 바꾸면서 조금 더 생활 밀착형으로 갈 수 있지 이거 역시 저희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위워크를 보는 시선 중에 이게 있습니다. 아, 그럴 줄 알았다. 왜냐면은 위워크가 굉장히 좋은 문화를 만들어낸 건 맞기는 합니다만 금액이 좀 비싸죠. 금액도 좀 비싸고요. 내부 인테리어가 좀 과하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위워크 정도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어쨌든 저희는 지켜보면서 저는 계속 지켜보면서요.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샤오미가 새로운 카메라가 아니죠. 새로운 스마트폰 미맥스 알파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미맥스 알파라는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는데 제가 카메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언론은 또 지금 카메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가 1억 화소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1억 화소 우와 하실 수도 있는데 카메라 중에는 이미 1억 화소를 갖고 있는 곳들도 많아요. 대신에 여기서의 장점은 스마트폰에 들어갔다라는 거겠죠. 우리 여행 갈 때 그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집에 있는 좋은 카메라가 있는데 얘를 들고 갈까?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만 들고 갈까? 어렵게 렌즈까지 다 들고 가지만 결국에 찍는 거는요. 스마트폰으로 찍습니다. 자, 샤오미는요. 샘플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샘플 사진을 보게 되면요. 어떤 여성 모델분이 있으신데 사진을 계속 확대를 해도 눈동자까지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명한 거죠. 바로 이 센서를 만든 게 삼성이죠. 지난달 기사에서 삼성이랑 샤오미가 계속 협업을 해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미맥스 알파죠. 대신에 문제는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스마트폰인 만큼 카메라 기능이 우선시 되는 것만큼 금액도 그 정도로 올라갔어요. 얼마냐면 한화로 336만 원입니다. 336만 원. 얼마 전에 공개됐던 갤럭시 폴드의 금액이 240만 원이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20만 원 저렴하게 해주니까 220만 원입니다. 이것도 와 비싸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싸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팔려고 만들었다기보다도 이런 폰도 만들 수 있다는 전문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스마트폰이 등장했다는 거는 앞으로 2, 3년 내에 2,400만 화소, 2,500만 화소, 5,000만 화소 그 이상을 뛰어넘는 정말 멋진 카메라들이 스마트폰에 장착된다는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샤오미는 더 이상 가성비 회사가 아니라 고급화 전략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IT를 읽어야겠네요.
자, 일상 IT에 대한 것들, 위클리 IT 세 가지 이야기였었습니다. 샤오미가 미맥스 알파를 공개를 했다. 근데 1억 화소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 삼성이다. 라는 이야기 하나고요. 위어크 CEO가 자진 사퇴를 했다. 다음 스텝은 더 좋아질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에 전쟁이 시작됐다. 이야기 기억해 주시고요. 주말 기간 동안에 외식하실 때 테이블 오더 네이버를 만나게 되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들어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주에 더 재밌는 IT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